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건강 습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뇨병,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눈, 심장, 신장, 심지어는 발가락까지 무너뜨리는 전신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하고 되돌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고 지금부터 건강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당뇨합병증입니다. 당뇨병 진단받았다고 크게 걱정 안 하시던 분들도 발가락을 절단해야 합니다라는 말 앞에서는 망연자실해집니다. 실명,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투석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혈당 조절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은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전신을 파괴하는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 얼마나 될까요? 대한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당뇨 환자는 약 600만 명,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1,583만 명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당뇨 또는 당뇨 위험군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중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라는 겁니다. 9명은 무관심하거나 오해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뇨를 너무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설탕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약 먹으면 되는 병, 심각해지면 운동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은 정확히 말하면 혈중 포도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있습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혈관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혈당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몸의 모든 장기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미세혈관입니다. 눈, 신장, 신경, 손끝, 발끝, 전신을 연결하는 미세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실명을 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투석을 하게 되며 발끝의 혈류가 차단되어 괴사되고 결국 절단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입니다. 단순한 당 조절 실패가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뇨는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 작은 상처 하나가 큰 염증으로 번져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합병증 대부분이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뇨병 왜 생길까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단 거 많이 먹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당뇨병의 원인은 총 6가지입니다. 첫째, 유전. 부모 중 1명이 당뇨병일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될 확률은 약 15%, 부모가 모두 당뇨병일 경우 그 확률은 30%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지방세포가 많아질수록 인슐린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죠. 셋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는 당 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넷째, 신체 노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세포의 반응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고혈압.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여섯째, 약물 남용. 특히 스테로이드제나 일부 이뇨제는 당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복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당뇨 합병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야 합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근력 운동까지.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조절뿐 아니라 인슐린 기능도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 혈당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 2번 이상 식전과 식후에 혈당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대처도 가능합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현미밥, 채소, 콩류, 해조류, 과일 껍질까지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넷째, 식사 시간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식사, 폭식, 야식은 모두 혈당을 흔듭니다. 하루 3끼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는 습관을 가지세요. 다섯째, 단순당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설탕, 꿀, 초콜릿, 탄산음료, 케이크 등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여섯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세요. 버터, 마요네즈, 삼겹살, 튀긴 음식 대신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등 좋은 지방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술과 담배는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술은 하루 2잔 이하로 가능하면 금주.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뇨병은 물론 그 무서운 합병증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당뇨병은 한번 진단받고 끝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검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눈, 신장, 심장, 발은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당뇨를 무서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건 무지와 방치입니다. 정보를 알고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당뇨병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